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 유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초가을인 이맘때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방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승민 씨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자외선입니다. 한여름 못지않게 9월에도 일사량과 일조량이 상당한데요. 게다가 여름에 비해 야외 활동도 잦아지면서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초가을엔 특히 더 자외선 차단제를 신경 써서 바르는 것이 좋고요. 눈 건강을 위해 선글라스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적당한 일광욕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우울증을 개선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점들도 참 많은데요. 하지만 자외선은 각종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 10분 정도만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가을에도 자외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과학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해부에서는 다양한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미래의 과학기술 이야기, 과학 미래를 열다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인류의 보물 세계 유산을 통해 인도의 소중한 문화유산 타지마할과 다르질링 히말라야 산악철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기록을 위한 도구, 바로 필기도구인데요. 필기도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9월 둘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다양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 핵심 내용만 모아 소개해드리는 TV 더보기. 오늘도 역시 4개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야겠죠?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다양한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전해주는 미래의 과학기술 이야기, 바로 과학 미래를 열답니다. 네, 현재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공상과학 영화에나 존재했던 과학기술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미래의 과학기술만을 한데 모아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것도 해당 과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그 기술의 원리는 물론 전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과학 미래를 열다의 감상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격 해부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학기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과학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미래의 과학기술과 그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프로그램 과학 미래를 열다. 미래의 기술이 가져올 우리의 밝은 내일을 조명해보는 과학 미래를 열다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고 특정 기억만을 선택해 머릿속에서 지우는 등 영화 속에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허구가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과학 미래를 열다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영화 속 신기한 기술의 개발 현황을 소개합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기술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인간을 냉동시키고 다시 해동하는 기술이 최근 동물 실험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이나 생리작용이 멈추도록 유도하여 생체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막습니다. 생각하는 투명하다는 것의 의미는 영화 해리포터 속 투명망토 개발의 가능성을 연 물질인 메타 물질의 개발 성공 소식처럼 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 속 신기한 기술의 현주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미래의 과학기술은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성질을 계속 유지하는 신축성 있는 투명망토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과학 미래를 열다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행합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파란 공이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파란 공을 본다는 것은 하얀 과학 도화지에서 미래를 열다는 나오는 매회 주제에 따라 출연자가 바뀌는데요. 해당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이 직접 출연해 개념은 물론 원리 등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그 주변으로 돌아나간 후에 다시 원래 방향으로 진행하게 해주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원통 안에는 어떤 모양의 물체를 넣어도 원통 모양을 가지게 되죠. 2000년대 중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인 빅데이터가 주제일 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장원철 교수가 공의 속도, 구질, 투구 위치 등 다양한 정보가 모두 기록되고 방대한 양의 자료가 쌓이게 되죠.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두 행성의 또 거리가 지구를 닮아 제2의 지구라 불리는 화성이 주제일 땐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었던 최현석 박사가 출연해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해줍니다. 달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대략 3일인데 반해 화성까지 도착하려면 약 8개월이 소요되는데요. 다음으로 과학 미래를 열다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과학기술로 변화될 미래 사회를 조명합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만큼 우리의 생활상도 계속해서 바뀔 텐데요.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면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먹고 두 번째 방식은 도로 상황에 관계없이 차량의 지능을 높여 자율주행을 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자동차의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주행 중인 차량의 상황 정보를 취득하고 2021년에도 휴가 때면 우주 비행기를 타고 우주 여행을 떠날 수도 있죠. 이처럼 지금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미래 사회를 과학 미래를 열다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과학기술 중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도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도 있는데요. 과학 미래를 열다의 최고의 감상 포인트, 바로 미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과학기술들을 소개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식량난과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적은 물로도 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나 획기적으로 높은 품종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에 성공되고 상용화된다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최초의 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생 포플러스 1헥타르에서 연간 약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오염물질을 뿌리로 흡수해 양분으로 만드는 식물들. 해수를 흡수하는 능력은 다른 포플러에 비해 뛰어난 것이죠. 보통의 해수와 담수를 이용해 염분 농도 차로 전기를 생산하며 그리고 에너지 부족을 대비해 해수와 담수의 염분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염분차 발전 등 미래에 닥칠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대안을 제시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와 농도가 비슷한 고농도의 염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과학 미래를 열다는 각 분야 과학 전문가와 함께 미래의 과학기술을 진단하고 이 기술이 만들어 나갈 미래 사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미래 과학기술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과학 미래를 열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영화 해리포터 속 투명 망토처럼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알고 보니 실현 가능한 기술이었는데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과학기술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신비한 과학기술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과학 미래를 열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과학 미래를 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과학 미래를 열다 잊지 말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셨나요? 네, 전 세계의 특별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인류의 보물 세계 유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인도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승미 씨, 인도하면 어떤 문화유산이 떠오르시나요? 인도에는 특히 유명한 건축물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인도 무굴 제국의 궁전이었던 아그라성이나 궁전 형식의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 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방금 승민 씨가 말한 타지마할과 인도의 험악한 산악지형을 연결하는 여객철도, 다르질링 히말라야 산악철도를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인류의 보물 세계유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문화유산 모두 인도를 찾는 여행객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코스로 유명한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이죠. 기록을 위한 도구, 필기도구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필기도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낸 나라 인도.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인도는 풍요로운 세계유산을 창조해냈는데요. 인도의 다양한 세계유산 중 인도 이슬람 건축의 상징 타지마할과 인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관통하는 기차 다르질링 히말라야 산악철도를 만나봅니다. 북인도의 아름다운 도시 아그라. 한때 인도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이곳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개의 유적지가 있는데요. 바로 아그라 성과 타지마할입니다. 그중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아내 뭄타즈 마할을 위해 지은 궁전 형식의 묘지인데요. 뭄타즈 마할이 14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사망하자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1632년 착공해 무려 21년에 거쳐 황제가 건설한 것입니다. 황제의 아내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는 타지마할의 이 아름다운 자태만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타지마할은 인도 이슬람 건축물 중 단연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전체의 벽과 기둥에 새겨진 이슬람교 경전 코란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정교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샤자한 황제는 이란에서 특별히 전문가를 초빙해 이 글자들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타지마할의 내부 또한 인도 건축미의 절정을 보여주는데요. 준보석들을 사용한 세공 작품으로 꾸며져 있는 것은 물론 벽 장식 중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석공 기술인 피에트라 두라 기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타지마할을 떠나 다음으로 향할 곳은 인도 동부에 위치한 도시 다르질링입니다. 히말라야 해발 2248m에 위치한 이 도시는 차 생산지로 유명한데요. 예로부터 이곳에서 생산된 차는 철도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운송됐습니다. 그 운송수단은 바로 다르질링 히말라야 산악철도인데요. 무려 1881년부터 다르질링 일대를 달린 철도입니다. 당시 다르질링 히말라야 산악철도는 히말라야의 급격한 경사를 무거운 짐을 싣고도 안전하게 실어 나르도록 설계됐는데요. 대신 탑재량을 제한하기 위해 철로폭은 60cm로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발 2075m의 다르질링 역에서 출발해 해발 120m의 뉴잘파이 구리역까지 운행되는데요. 두 역 사이에는 11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중 수쿠나역과 롱통역 사이는 이 철도의 최대 급경사 구간인데요. 경사각이 무려 60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산악 지역을 지나다 보니 선로의 73%가 곡선 구간인데요. 곡선 구간에서 짙은 안개를 만나면 기관차 앞 양쪽에 앉은 두 사람이 기차가 안개 이슬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철로에 모래를 뿌리기도 합니다. 82km 길이의 이 짜릿한 기차 산행은 약 10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히말라야의 수려한 절경을 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인도 건축의 황금기를 상기시켜주는 최고의 건축물 타지마할부터 130년 넘게 험난한 히말라야 산길을 오고 가는 다르질링 히말라야 산악철도까지 인도의 다양한 세계유산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인도 역사 속 고귀한 문화유산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고 또 기억될 것입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필기도구. 기록을 향한 인류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세월 동안 기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발전해온 필기도구의 과거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필기도구의 과거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인류 최초의 필기도구는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바로 스타일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스타일러스는 어떤 필기도구고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스타일러스를 이용해 필기를 했을까요?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사용한 스타일러스는 나무나 금속의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점토판이나 나무판에 스타일러스로 문자나 그림을 새겨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죠. 그 후 잉크와 종이의 발명은 본격적인 필기도구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무겁고 옮기기 힘든 점토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류는 종이의 일종인 파피루스를 발명해 잉크를 묻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의 필기도구는 얇은 갈대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 붓처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땐 깃털펜이 등장했는데요. 깃털펜은 거위 등 깃털 끝에 잉크를 찍어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이 같은 방식의 깃털펜은 훗날 만년필의 시초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필기도구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필기도구의 곁엔 늘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필기도구는 종이의 한계를 넘어 최첨단 디지털 매체에 쓰이고 있는데요. 현재 필기도구 기술, 바로 전자펜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쓰이고 있는 새로운 필기도구 전자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엔 디지털 기기 액정에 필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날로그 필기구의 자리를 전자펜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펜은 선의 다양한 기울기와 두께, 명암 및 색상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선이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자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일반 펜과 동일한 필기감과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다양한 전자펜 업체들은 완벽한 필기감, 즉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전자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기도구 기술의 현주소, 전자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전자펜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일반 펜만큼 정밀한 필기를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펜의 단점을 보완한 미래형 필기도구가 나왔는데요. 바로 스마트펜입니다. 네, 스마트펜은 종이에 글씨를 쓰면 그 기록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되는 펜인데요. 필기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표시된다고 합니다. 네, 전용 노트에 필기를 해야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일반 펜과 같은 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바로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스마트펜이 가진 다양한 기능들 지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전용 노트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면 디지털화해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주는 스마트펜. 이 펜은 꼭 스마트폰이 옆에 없어도 나중에 언제든지 동기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손으로 쓴 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글씨를 쓰면서 동시에 녹음을 할 수 있는 데다 선의 색깔과 두께도 바꿀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용 노트 위에 그려져 있는 봉투 모양을 펜으로 체크하면 해당 페이지를 바로 메일로 보내는 기발한 기능도 있죠. 그렇다면 스마트펜은 어떻게 종이에 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펜 쪽 아래에 있는 카메라 센서에 있는데요. 선이 그어질 때마다 연속으로 사진을 찍어 그 이미지들을 펜 안에 프로세서가 실시간으로 처리해 저장하는 것입니다. 작은 펜 안에 컴퓨터가 한 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한 전용 노트를 살펴보면 미세하게 인쇄된 검은 점들, 즉 엔코드를 볼 수 있는데 이 점들이 기준 역할을 해서 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스타일러스에서 시작해 스마트펜까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온 필기도구.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필기도구는 시대별 과학기술에 따라 진화를 거듭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필기도구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중 스마트펜은 학생이나 기자처럼 필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평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유용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전용 노트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문구점에서 파는 일반 노트와 비슷한 가격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볼펜심도 손쉽게 교체가 가능해서 사용에 편리한 점이 참 많은데요. 만약 필기한 노트를 잃어버려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용 노트의 일부만 찢어서 필기를 해도 저장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신기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무 종이나 필기를 해도 디지털화할 수 있는 펜 또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인도의 특별한 문화유산 2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다르질링 히말라야 산악철도의 열차는 마치 동화 속 어느 마을의 열차를 연상시키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귀여운 생김새 때문에 장난감 열차라고도 부르는데요. 비록 그 크기도 작고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순조롭게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인도에 간다면 꼭 한 번쯤 다르질링 히말라야 산악철도를 타고 동화 속 마을 여행의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9월 둘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한 주를 알차게 만들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시즌2. 연산은 잘하는데 서술형이 어려운 아이, 서술형은 잘하는데 도형이 어려운 아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우리 아이 수학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찾아온 식량 위기. 하지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미래 식량에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재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0분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9시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의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9월 둘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과학소설 한 권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판타지 과학소설 제3인류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생물학자 다비드 웰즈는 인류가 진화되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질 것이라 믿는 인물인데요. 실제로 소설 속에선 17cm의 초소형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초소형 인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작가의 과학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작가의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가을을 맞아 과학소설 한 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마음의 양식 충분히 쌓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